오늘 배울 과정은 뭐냐 하면은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17년에 두 문제가 나왔고요. 요걸 빨리 끝내고 재산세까지 오늘은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잘 들으시면은 5문제 정도는 소화가 되겠죠. 이해가 된다면.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몇 쪽이 되냐 그러면 171쪽. 171쪽에 뭘 배우느냐 그러면 등록면허세라는 걸 배우겠죠. 등록면허세. 그럼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가 되죠? 등기하면 내는 세금이 바로 뭐가 되죠?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그럼 요거 할 때는 먼저 개념부터 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예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냈죠? 취득세 냈어요. 등기하면은 뭘 냈었죠? 등록세를 냈습니다. 따로따로 과세가 됐었죠. 하다 보니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등기를 안 하고 되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이 돼서 취득세 낼 때 등록세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꺼번에 걷죠. 그러면 등록세가 없어진 거냐? 아니죠. 둘로 나눠졌습니다. 등록세라는 것은 등기와 관련된 세금이 되는데 취득과 관련된 등기, 취득과 관련된 등기는 취득세에 합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들이 있겠죠. 뭐 재산권 설정 등기라든가 변경 등기라든가 말소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세금의 이름이 뭐가 되죠? 등록면허세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인데 요것이 둘로 나눠졌다는 것. 취득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 포함해서 걷죠? 취득세에 포함해서 걷고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 설정에 관한 건 뭘로 바뀌었죠? 등록면허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론에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은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외가 되죠. 해서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 이게 이론에 많이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만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등기하면 등록세였었는데 이제는 취득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 포함한다? 취득세. 취득과 관련 없는 설정 등기에 관한 건 따로 만들었죠. 뭐라고 만들었죠? 등록면허세다.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이 뭐냐? 등록면허세에는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은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그런데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광어권, 어권. 광어권, 어권은 반드시 등록면허세에 포함이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론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등기 등록에 관한 것 중에서 둘로 나눕니다. 취득과 관련된 건 등록면허세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외하지만 두 가지 권리, 광어권, 어권에 관한 것은 등록면허세에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된다. 이거 첫 번째, 토시도 안 틀리고 나옵니다. 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171쪽 나와 있는 것 하나씩 보도록 하죠. 171쪽. 자, 우리가 171쪽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자, 의 밑에 괄호 2번 나와 있죠? 그것만 밑줄 한번 쳐볼게요. 찾았습니까? 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걸 말한다. 다만 거기서 포인트죠.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동그라미 쳐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게 포인트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동그라미 쳐야죠. 뭐 한다? 포함한다. 그럼 밑에 1, 2, 3, 4 4개가 있습니다만은 1번만 밑줄 치세요. 무엇에 관한 것은 포함해야 된다?
광어권, 어권, 끝.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죠. 뭐냐면은 등록면허세에는 취득세와 관련된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나 광어권, 어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끝. 꼭 명심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72쪽에 특징이 나왔습니다. 특징에 관한 것 요거 잘 봐야죠. 특징. 첫째는 뭐에 속하느냐? 지방세입니다. 뭐에 속해요? 지방세.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등기 등록에 관한 것은요, 도농복합지역이다 그러면 도에서 걷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죠? 강원도 원주시다 그러면 도라 그러면 도농복합지역이 되겠죠. 요럴 때는 도에서 걷습니다. 어디서 걷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도다 그러면 땅만 넓지 등록관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등록면허세 걷는다. 그래서 도세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지역이 있죠. 도시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그러면 어디에서 걷느냐? 강남구에서 걷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서구다 그러면 어디에서 걷어요? 서구청에서 걷는 거죠. 그럼 광역시다, 특별시다 그러면 도시지역이라 얘기하고, 도다 그러면 도농복합지역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따라서 도농복합지역에서는 도에서 걷고, 도시지역에서는 어디에서 걷죠? 구에서 걷는다. 그래서 도세면서 뭐가 된다? 구세가 되더라.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요렇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등록면허세다 그랬으면은 뭐가 됩니까? 등기 행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행위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뭐가 되죠? 행위세라고 얘기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등록면허세다 그랬으면은 항상 형식주의가 됩니다. 무슨 주의가 돼요? 형식주의. 이건 뭐냐? 세법은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모든 게 얘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라는 건 뭐냐? 얘가 사기를 쳤어도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등기는 해줍니다. 사기라 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형식주의다. 그 다음에 성격은 수수료 성격입니다. 너 이만큼 돈 내? 그래야지 네 이름으로 등기해 줄게. 수수료 성격입니다. 따라서 공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수수료니까. 따라서 얘는 항상 최소한 얼마를 걷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6,000원은 꼭 걷어야 됩니다. 해서 6,000원이 안 돼도 최소한 등록면허세는 얼마를 걷어야 된다? 6,000원을 걷어야 된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반드시 뭐가 원칙이냐?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한다고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등록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돈부터 미리 내라 이거죠. 그러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다.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이랬으면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 날라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징수가 된다는 것. 그럼 고지서 날라올 땐 뭐가 붙어서 날라오죠? 가산세에 대해서 배우죠. 따라서 이따가는 가산세에 관한 것도 배울 겁니다. 조세총론에서 가산세 체크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배울 거니까. 똑같기 때문에. 조세총론에서 배우고 취득세도 배우고 등록면허세도 배우고 똑같은 거 3번 배우면 재미없으니까 여기에서 오늘 끝장을 낼 겁니다. 해서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고지서 날라온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징수다. 마지막 여기다 해보면 바로 요게 포인트죠. 자, 우리가 종가세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랬죠? 종량세도 있다. 바로 이것이 등록면허세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해서 취득세는 종가세만 해당이 됩니다만은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 뭐도 있다? 종량세도 있다. 종가세가 뭔지는 기억나시나요? 눈동자가 흔들려요. 종가세다 그러면 잠깐 검사를 해보죠. 공식을 배웠는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더라.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면 뭐라고 그러죠? 종가세. 수량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종량세다. 이따가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종가세도 있고 뭐도 있다? 종량세도 있다는 것. 자, 172쪽 맨 위에 박스 나와 있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뭐가 있죠? 원칙 가운데 신고납부. 예외 뭐가 있죠? 보통 징수. 거기에 뭐가 붙어서 오죠? 가산세가 붙어서 오더라. 그 다음 바로 밑에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알아둬야죠. 형식주의 과세다. 그 다음에 5번 종가세, 종량세가 있더라. 그 다음 오른쪽에 박스 1번 지방세면서 뭐에 속한다? 도세와 구세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절 납세의무자는 뭐 공부할 필요 없죠. 납세의무자는 누가 등록면허세 냅니까?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내죠. 등기를 해야지만은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등기 등록하는 자.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끝에?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3절 과세표준 별 표시하세요.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을 두 번째 배우는데요. 이 중에 첫째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취득세에서 배운 걸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할게요. 첫째, 기억나시나 몰라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뭐가 되느냐?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냐?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대로 뭘 해줘야 된다? 신고해주면 되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럼 10억대로 신고하면 요 놈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좋아해요? 다운계약서 좋아하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는 시가표준액이 있죠. 시가표준액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만드는 기준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최소한 요건 걷겠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할게요.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되는데 다운계약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5억에 신고했어요. 근데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 7억이다. 요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은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이 되는 거죠? 큰 금액이 된다. 요건 취득세에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뭐죠? 요게 철조망이에요. 얘네 둘은 비교해서 큰 금액이 되지만 얘는 얘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독불장군이에요. 무조건 뭐가 되느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는 건 금액이 노출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금액이 뭐가 됐다? 입증이 됐으면 요 금액을 처리해야죠. 5개를 배웠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놈이에요. 한 번 더 시작. 국수 공판장은 이미 입증이 된 금액이죠. 입증된 금액은 얘하고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겠죠. 국은 뭐가 될까요? 국가로부터 사왔을 때 노출이 돼 있죠.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수입이라는 건 세관을 통과해야 되죠. 그럼 세관의 물건 가격이 입증이 되겠죠. 금액이 다 입증된 거예요. 노출된 거. 그 다음에 공매 처분하면은 공매기관의 금액이 노출되겠죠.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그 다음에 판결문은 누가 작성하죠? 법원이 작성하죠. 그럼 법원에 의해서 금액이 노출이 됐죠. 따라서 요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장부는 누가 작성하죠? 법인. 회사가 장부를 작성할 때 가짜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장부상에 표시된 금액이 바로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된다. 해서 국수공판장은 금액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노출된 금액이 바로 뭐가 됩니까? 과세표준이 됩니다. 요거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얘가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얘는 취득세하고 겹치지만은 등록면허세 고유의 과세표준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취득세에 양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 172쪽부터 간단히 요건 하고 넘어갑니다. 172쪽의 과세표준은 1번 원칙 뭐가 되죠? 신고가액. 173쪽 예외 뭐가 있죠? 시가표준액. 어떨 때냐? 취득세 복습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이 된다. 그 다음 3번 특례 밑줄 사실상의 취득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그 금액이에요. 노출된 금액. 5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작. 국수공판장. 1번 국가, 2번 수입, 3번 공매, 4번 판결문, 5번 법인장부. 끝.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건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똑같으니까. 오늘 핑계김에 복습 한번 해드린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174쪽에 나와 있는 2번, 3번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 단골 메뉴입니다. 출제되는 것. 첫째, 뭐가 있느냐?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건 뭐예요? 채권 금액이라는 건 뭐죠?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10억짜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 받을까요? 4억만 받죠. 4억 대출을 받았으면은 은행이 저당권 설정해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할 때 공식이 나옵니다. 한 번 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오죠? 산출세. 세금까지 다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하는 거죠? 은행, 채권자가 하는 거죠. 그럼 은행이 저당권 설정, 물론 교육용으로는 은행이 하는 거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죠? 채무자한테 막 떠넘기죠. 핑계를 대서라도 부담하게 하죠. 그러나 우린 교육용이니까 채권자가 하는데 은행은 그럼 계산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가액은 은행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받을 돈에 대해서. 받을 돈이 얼마가 됩니까? 4억이 되죠. 곱하기 세율도 미리 한번 공부할게요. 오늘 등록면허세 세율은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1000분의 2예요. 2개만 공부해야 되겠네. 1000분의 2. 그러면 계산 괜히 또 이거 숫자 많겠네. 계산해봐요. 그래요. 끝을 한번 내보죠. 오늘 등록면허세 정리할 거니까.
자, 4억이다 그러면 공세계 공세계. 2, 4는 8 얼마 되죠?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4억을 저당권 설정할 때 은행이 부담할 등록면허세가 얼마가 되죠? 80만 원 부담합니다. 1000분의 2라는 것 먼저 공부할게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은 필요 없죠.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있냐 이거죠. 받을 돈을 뭐라고 얘기하죠? 채권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 4개가 있어요. 왜? 채권 금액 4글자니까. 아주 유치해 죽겠어요. 세법은 거의 맞춥니다. 글자 따라가요. 그럼 채권 금액이 4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왜 하죠? 옹알이 되기 있기 없기. 저당권 설정을 왜 하는 거예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런 편하잖아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하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합니다. 왜 합니까? 옹알이 되기. 받을 돈이 있으니까. 답을 가르쳐줬어요. 오늘 계속 그것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뭐냐?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채권 금액이에요. 해서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외우지 마세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그건 뭘 뜻합니까? 받을 돈이 있으니까 받을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채권 금액은 2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명확하면은 4억, 그 금액이 채권 금액이 되고, 슬픈 얘기지만은 사채 같은 거 빌려 써본 적 있어요? 없죠. 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공증 쓰자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린다. 그럼 3달 동안 빌린다. 그럼 1000만 원에 설정 안 합니다. 1000만 원에 3달치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1500이다. 그럼 1500짜리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요. 액수가 큽니다. 그게 뭐냐? 채권 금액이 정확하면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 되지만 채권 금액이 정확치 않다 그랬으면은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 채권 금액이라 본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려줬지만 얼마가 될 수도 있다?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목적이 된 금액이 채권 금액이 되더라. 끝. 요 이론 곧잘 나오죠. 해서 채권 금액은 일단 4가지가 있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럼 얘도 시험에 곧잘 나오는데 가등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등기. 가시삼형제인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다 그러면 부동산가액이 될 수도 있고 채권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가시삼형제다 그러면 채권 금액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가 시험의 포인트가 되느냐? 지역권. 지역권이죠. 지역권이다 그러면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뭐죠? 수고하셨어요. 내 땅이 요역지고 남의 승낙받을 땅이 승역지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울 틈이 갑이라는 사람이 욕을 갖고 있는데 여길 가기 위해선 을의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승낙받아야죠. 그럼 요건 내 땅, 요건 남의 땅. 남의 땅은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 땅에 대해서. 내 땅을 뭐라고 얘기하죠? 요역지. 그럼 요역지니까 당연히 과세표준은 뭐가 되죠? 요역지 가액이 된다는 것.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한번 해보죠. 요역지 가액.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전세권, 그 다음 임차권. 같이 공부합니다. 전세권이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거죠. 내가 5억에 전세 들었다. 그럼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액 5억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쉬워요. 전세금액이다. 그럼 임차권은 뭐냐? 임차권은 월세 개념이 됩니다. 뭐가 돼요? 그럼 월세는 임차 보증금, 월세 보증금이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예요. 월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월 임대차 금액이 된다는 것. 월세란 얘기죠.
그래서 전세면 전세 금액이 되고 임차권 월세다 그러면 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 된다. 바로 요거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경우 4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포인트 바로 요거죠. 단골 메뉴. 단골 메뉴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가 있느냐. 여태까지는 다 과세 표준이 뭐가 됩니까? 금액이에요. 금액. 종가세 개념이죠. 그런데 종량세에 해당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뭐가 과세 표준이냐? 건수가 과세 표준이죠. 한 건, 두 건, 세 건 따라해봐요. 건수.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 따라서 과세 표준이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종량세는 자 종가세는 세율이 퍼센트로 나오죠. 정률세율. 그런데 종량세는 한 건, 두 건, 세 건이니까 세율이 뭘로 나오냐? 금액으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금액으로 나오는데 같이 공부하죠. 건수가 과세 표준이고 건당 세금은 얼마가 되느냐? 6,000원이 된다. 그럼 한 건을 했다. 세율이 얼마예요? 6,000원. 그럼 6,0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특징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 그래서 얘가 제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놈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취득세로 보내줬다. 양보해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이번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겠죠. 한 문제 정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건 4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요 4가지는 뭐냐 하면은 4가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좀 지저분한 설명할까요? 미안해요. 지저분한 거. 건수. 건수가 아니라 건수. 건수는 언제 올려요? 젊었을 때? 건수 올려봤어요? 언제 올려요? 우리 대화 나누고 있어 지금? 건수는 언제 올려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날. 건수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셔요? 나이트? 젊은 친구들은 클럽이고 하겠죠.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 건수 올리러 갑니다. 여러분도 다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안 하셨어요? 다 했죠. 그럼 광주에 소문났던데. 그럼 건수 올리려면 주말에 갑니다.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에 가서 커피숍에서 건수가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죠. 뭘 해야 되죠? 나이트가 뭐예요? 부킹 뭐 다 나오네. 알코올이 있어야 되겠죠. 알코올 뭐가 아예요? 뭐 모르는 것처럼. 그럼 알코올이 있어야 건수가 올리는 거죠. 그러면 건수를 갖다 올리다 오버하게 되면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하죠. 내가 안주를 뭘 먹었나. 그러면 토한다는 얘기죠. 그러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하나 할 때마다 한 무대기 싸놓을 때마다 벌금이 6,000원이란 얘기예요. 건수, 한 건수마다 벌금이 얼마? 6,000원. 그러니까 여기에 뭐 토요일 날 강의하러 오실 때, 강의 들어오실 때 보면 아침마다 이렇게 전봇대 밑에다가 6,000원, 6,000원 있잖아요. 볼 때마다 6,000원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유치하게 설명하느냐? 건수를 올리는데 건당 6,000원이라는 것은 4가지. 구, 토, 말, 지. 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유치하게 하려고.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한번 해보죠. 구토, 말지. 토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무리 건수 올리려고 해도. 만약에 토했으면 벌금 얼마씩이 되죠? 6,000원. 한 건당 6,000원이 된다. 해보죠. 구토, 말지. 어떤 분은 구토, 말지가 합격하고도 생각이 난대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대. 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구조, 변경, 등기. 구조, 변경. 그 다음 두 번째 토는 뭐가 되느냐. 토지의 합병, 합필이라고 그러죠. 필지를 합치는 거. 그 다음에 말은 뭐가 되죠? 말소,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지는 뭐가 되느냐. 지목, 변경, 등기. 해서 4가지 구토, 말지다 그랬으면은
건수가 과세표준, 금액은 건당 6,000원, 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야, 나는 외우는 거 싫어, 이해를 하게끔 해줘라. 그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구토 말지 건수가 된다는 건 요건 뭐가 되느냐, 추가 등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해보죠. 추가 등기.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등기했어요. 오늘 거기에 똑같은 물건에 또 등기하는 거죠. 그럼 옛날에 했을 때 요거 한번 따져보죠. 은행이 4억 대출해줬어요. 저당권 설정해야죠. 저당권 설정할 때는 얼마를 빌려줬어요? 4억. 4억의 세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1000분의 2. 그래서 얼마 냈죠? 80만 원 은행이 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한 달 만에 다 상환을 했어요. 갚았어요. 갚았으면 요거 지워야 되겠죠. 저당권. 요걸 무슨 등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요 말소 등기를 한다는 것은 옛날에 했던 걸 지우는 등기가 되겠죠. 물건은 똑같아요. 상가 건물. 오케이? 그럴 때 두 번째 하는 건데도 4억을 없앤다 그래서 4억에 1000분의 2 80만 원 또 내면 이중과세가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할 때는 과세표준 계산하지 말고 건당 얼마만 해주면 된다? 6,000원만 들어가라 이거지. 왜냐? 옛날에 4억에 대해서 세금 냈잖아요. 이번에 또 4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면 똑같은 물건에 세금을 두 번 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등기할 때는 건당 얼마만 내줘라? 6,000원 내줘라 이거죠. 이해 가시나요? 요거 하나 더 해볼까요? 말소 등기했고요. 토지,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여기 있습니다. 번지수가 다르겠죠. 집원이. 그죠? 그것도 요것도 갑거고 요것도 갑거예요. 그럼 두 가지 토지를 합칩니다. 합쳤다는 얘기죠. 필지를. 그러면 뭐예요? 등기해야죠. 옛날에 요거 사올 때 등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했단 얘기죠.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합치는 거죠. 똑같은 물건에 추가 등기죠. 그럴 땐 건당 얼마 해줘라? 6,000원 들어가라 이거죠. 옛날에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등기란 얘기죠. 요런 것들이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상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상가였었는데 고시원으로 구조를 변경했어요. 등기해야죠. 옛날에 이미 등기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구조 변경 추가 등기죠. 건당 얼마 해줘라? 6,000원 해줘라. 추가는 무조건 6,000원. 요게 이해가 안 가면 요렇게 되겠죠.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10,000원이에요. 1인당. 그럼 부대찌개는 많이 줘요? 조금 줘요? 항상 찌개는 많이 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밥 더 팔으려고. 이거 숨은 뜻이 있습니다. 찌개집에 가서 찌개를 갖다 적게 주는 집 거의 없어요. 넉넉히 줘요. 밥 추가하라고. 됐어요. 여기는 안 그런가 보지 뭐. 또 시작에 또 슬슬 갑자기 확 떠오져요. 원래 그래서 찌개라는 것은 넉넉히 줍니다. 왜? 공깃밥 하나락도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죠. 우리가 부대찌개를 갖다 10,000원 시켰어요. 너무 먹다 보니까 맛있어가지고 공깃밥 추가할 때 처음에 10,000원인데 공깃밥 추가할 때 10,000원 또 내면 이중과세죠. 억울하죠. 그래서 공깃밥 추가는 얼마가 되죠? 1,000원이 6,000원이에요? 여보세요.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10,000원, 추가 공깃밥 할 때는 1,000원이 되듯이 등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 등기할 때는 이대로 내지 말고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죠. 추가 등기는 무조건 건당 6,000원. 오케이? 처음에 할 때는 요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해보자. 구토 말지. 요건 무조건. 그럼 나오는 게 끝이에요. 요놈이 등록면허세의 단골 메뉴.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여기에서 높습니다. 그럼 아예 시험에 어떻게 나오나 콕 찍어 드릴게. 정답을. 항상 시험에 나올 때 세법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뭐가 많이 나오는 거냐 그러면 얘가 많이 나와요. 임차권, 전세권이 전세금액이다.
그럼 임차권은 뭐가 나오냐? 뭘로 많이 나오냐? 임차 보증금으로 나옵니다. 월세 보증금이란 얘기죠. 전세가 전세 보증금이니까 월세는 월세 보증금이다. 이렇게 꼭 찍어서 나옵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역지인데 뭘로 나올까요? 승역지로 나온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나오는 게 뻔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틀리게 안 나옵니다. 틀리게 나올 수가 없어. 얘는 요역지, 승역지. 얘는 보증금이냐 월 임대차 금액이냐 요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전세 금액 바꿀 수가 없어요. 전세 금액을 잔세 금액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될 만한 건 뻔하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강조한 것만 한번 차근히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요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걸 섞어서 내는 것. 채권 금액인데 부동산 가액으로 나온다든가 건수인데 부동산 가액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채권 금액에 과세 표준되는 거 몇 개가 있다? 4개. 4개는 외우지 말아요. 요건 결론.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건 이유가 뭐죠?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당 6,000원이 되는 경우는 뭐가 되죠? 구, 토, 말, 지. 다시 말해서 추가 등기에 관한 것이 된다. 그 다음 지역권은 뭐가 되죠? 요역지가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설정. 요것도 2번 나왔습니다.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합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죠.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누가 합니까? 채무자, 다시 말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죠.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해서 말소등기는 누가 납세 의무가 있느냐? 가불병정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면 되죠. 받을 돈이 있으니까 받을 돈을 보호하려면 채권자가 되겠고 없애는 등기를 하기 위해선 소유자가 없애는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 채무자가 되겠죠. 요것만 알아두시면 끝. 그래서 174쪽에 2번 나왔죠. 자, 그중에 1번 밑줄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과세 표준은 동그라미 뭐가 됩니까? 채권 금액이 되고 2번은 지문이 아까 사채업자 얘기한 거 그 내용입니다. 볼까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목적이 된 금액을 뭘로 본다고? 채권 금액으로 본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0만 원 빌려주고서 3달 동안의 이자를 포함을 해서 채권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3번 기타의 과세 표준에는 밑줄 지역권 뭐가 되죠? 요역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에 말소등기 등 건당 이렇게 나왔죠. 옆에 건당 옆에도 써놓죠. 6,000원 같이 공부하면 좋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개의 등기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몇 개가 되겠죠? 4개가 있는데 거기다 써놓으면 좋죠. 뭐라고 써놓을까요? 구, 토, 말, 지. 오늘 등록면허세는요 완벽하게 끝낼 겁니다. 요게 17년에 2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는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할 겁니다. 오늘 등록면허세는 완전히 끝낼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4절 세율이 나왔습니다. 세율에 관한 것. 자, 여기다 한번 치우고 갈게요. 세율. 세율이다 그랬으면은 표준세율을 얘기하죠.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라는 건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표준세율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줬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얼마 중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요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 좀 깎아줘야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 준 거예요.
표준세율 중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게 표준세율.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요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똑같습니다. 세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자, 174쪽에 나와 있죠. 자, 밑에 1번 표준세율. 두 번째 줄에 또한부터 밑줄 치면 되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세율 정리할게요. 세율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얼마가 되느냐? 1000분의 2예요. 좀 이따 밑줄 쳐드릴게.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하나. 1000분의 얼마? 2. 1000분의 2. 요거에 1000분의 2. 다 1000분의 2. 그러나 종량세는 건당 세금이 얼마가 되죠? 6,000원. 요 두 개만 외우면 돼요. 등록면허세 세율 얼마다? 1000분의 2. 구토 말지는 건당 얼마다? 6,000원. 끝. 이러면 돼요. 그럼 나머지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외울 필요 없어요. 취득세 세율 외운 데에서 결론 아주 쉽게 해드릴게. 취득세율에서 무조건 1000분의 20을 빼. 그럼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1000분의 2하고 건당 6,000원만 외우면 돼요. 딱 두 개만. 나머지 세율은 취득세율 외운 거 있었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취득세 세율 외운 거에서 얼마만 빼주면 된다? 1000분의 20만 빼주면 등록면허세율이. 그러니까 얘는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요거 외운 거대로 하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175쪽 맨 위에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라 돼 있죠. 보존등기는 뭐냐? 원시 취득에 관한 거죠. 원시 취득. 그럼 한번 지난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취득세 세율 한번 질문은 안 할 거예요. 겁먹지 말아요. 나 혼자 다 할 거예요. 원시 취득은 취득세 세율이 1000분의 28로 배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얼마만 빼줘라? 1000분의 20 빼면 얼마가 나온다? 1000분의 8. 이렇게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얘가 왜 나왔는지는 질문하지 말아요. 그냥 빼준 거야. 위에서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 1000분의 8이고요. 이전 등기에 보니까 유상이 있죠. 유상 승계다 그러면 얼마였었죠? 1000분의 40. 4%였었죠. 취득세. 오케이? 매매는 4%.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빼줘라? 1000분의 20 빼주면 얼마가 되죠? 1000분의 20이 거기 세율이 나온 게 그거예요. 이해가나요? 노. 증여는 제일로 세율이 높다고 그랬죠. 1000분의 얼마가 되죠? 35였었죠. 취득세율. 여기서 얼마 빼줘라? 1000분의 20을 빼주면 1000분의 얼마?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등록세율을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해가요? 노. 대답이 없어서 상속. 뒤에 분 요거 보이시나요? 밑에 거? 모니터? 나도 알아요. 그러면 상속은 뭐냐? 1000분의 얼마죠? 28. 여기서 얼마 빼줘요? 1000분의 20. 그럼 얼마 남아요? 1000분의 8이 된다는 얘기죠. 나오는 게 항상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열심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불만 있으면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등록면허세 세율이 나왔다. 1000분의 2와 건당 6,000원. 요것만 신경 쓰세요. 나머지 세율이 나왔을 때는 취득세율에서 어떻게 빼주면 되죠. 그럼 얘는 왜 안 빼주느냐? 얘는 취득세율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니까. 채권 금액은 취득세와 관계없잖아요. 취득세와 관련 있는 거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상속, 유상승계, 증여
이거는 취득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얼마를 빼줘라? 1000분의 20만 빼주면 된다 이거죠. 바로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5쪽 박스 나와 있죠. 박스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끝. 자, 그러면 표준세율 나왔고 이제 그 밑에 2번 밑줄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이에요. 중과세율은 뭐냐? 세율을 무겁게 매긴다 이거죠. 이건 뭐냐? 벌칙이에요. 벌칙인데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도시예요.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대도시 과밀억제 권역. 과밀억제 권역이 뭐죠? 수고하셨어요. 인구 밀도가 높아서 사람이 들어오는 걸 억제하는 지역이야. 대도시 매연 심해요. 사람 많아요. 결론이 뭐냐? 사람이 많아서 법의적되기도 힘든데 말 안 듣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등기를 할 때, 들어올 때는 세금을 무겁게 매깁니다. 요건 하나뿐이 없어요.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몇 배? 몇 배? 3배뿐이 없습니다. 딱 3배뿐이 없어요. 그럼 요거는요, 취득세 나중에 배울 때도 얘는 같습니다. 중과세율은 어떨 때 매겨지느냐?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법인을 설립 등기합니다. 설립하면 사람은 태어나면 응애 출생신고하죠.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죠. 법인은 설립하면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 등록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럼 없던 법인이 설립하면은 여기에 따른 종업원들도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업체들도 다 들어오겠죠. 사람이 많아져요. 야, 들어오지 말랬는데 왜 들어왔어? 너는 세율을 무겁게 매긴다.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시 취득이 1000분의 8이다. 그럼 1000분의 8 곱하기 3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지는 계산 안 할 거예요. 해서 3배 중과세 1000분의 24가 되겠죠. 이렇게 무겁게 매긴다는 얘기죠. 딱 하나예요. 두 번째 뭐냐? 대도시 바깥에 저 시골에 본점이 있는데 여기로 전입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방에 있던 법인이 들어왔다는 건 없던 법인이 설립된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죠. 그럴 땐 중과세율 몇 배 적용한다? 3배 적용한다.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등기했을 때, 없던 걸 만들었을 때. 두 번째,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전입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결론세법에서 말씀드리면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중과세하고 거꾸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럼 세금을 어떻게 줄까요? 감면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런 데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이 175쪽에 나와 있는 중과세율.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밑줄 표준세율이 얼마가 되죠? 100분의 300.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1번 밑줄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끝. 없던 게 생겼죠? 중과세 몇 배? 3배. 2번 밑줄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끝. 들어왔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하거나 전입이 되면은 없던 게 생겼으니까 중과세 몇 배를 적용한다? 3배 적용합니다. 그거만 알면 돼요. 두 가지. 대도시 안에 새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왔느냐. 무조건 몇 배? 3배. 끝. 요거 알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나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요거죠. 무조건 법인이 설립됐다고 그래서 중과세가 원칙이지만 그 업종이 대도시 안에 있어야 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업종들, 꼭 필요한 업종들은 중과세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병원, 대표적인 게 의료,
그래서 강남, 잠실 이런 데 막 대형 병원이 막 생기잖아요. 중과세를 안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대도시 안에 병원이 없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이 애로사항이 더 있다는 얘기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전세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힘들죠. 또 하나 요건 이제 좀 없어져야 될 거지만 은행도 서민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지점이 점차로 어떻게 되죠? 통폐합되죠.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요. 또 하나 터미널, 여객운송업. 그래서 우리가 강남 그 비싼 땅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강변에 동서울 터미널이 있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중과세 안 합니다. 자, 175쪽 2번 맨 밑에 보면은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밑줄 과밀억제 권역, 과로는 빼고요.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안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뒤에 은행, 이번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래서 비싼 땅, 노량진의 수산물 시장, 가락동 입구 다 하죠. 이런 것들은 중과세 없어요. 3번에 의료, 4번에 할부금융. 요게 왜 들어왔나 잘 모르겠죠? 서민들이 아무리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많이 쓰고 대출도 받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막 생겼죠. 거기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과세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되죠. 대도시 안에 없던 게 생기거나 전입 들어왔을 때만 중과세 몇 배를 해줘라? 3배. 그 다음에 5절 비과세 나왔습니다. 비과세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세 글자죠. 비과세. 비과세 요건은 3개입니다. 첫째, 국가가 하는 거. 국가가 하는 건 무조건 세금 안 냅니다. 세금 내면 더 유치하지 않아요? 국가재산이에요. 국가 이름으로 등기해야죠. 그리고 세금 내요. 그리고 돌아서서 뺏어요. 이것 말고 그런 공무원 일만 힘들어지니까 아예 국가가 하는 등기에 대해선 어떻게 된다? 비과세. 그 다음 나라와 나라끼리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미국 대사관 건물이 있겠죠. 요거 취득세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할 때도 세금을 안 물려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끼리는 상호 조약에 의해서 면세주의입니다. 야 미국아,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취득세 매기지 말어. 그럼 나도 요 미국 대사관 건물에 대한 등록세, 그 다음 취득세 매기지 않을게. 상호 면세주의입니다. 조약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네가 과세하면 나도 어떡한다? 과세한다는 얘기죠. 몇 년 전에 요거 갖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모 나라에서 상호 면세주의로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나라 영사관 건물에 과세를 했대요. 그렇다고 신문에 떠들썩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니네 나라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적도 가끔이 아니라 그때 처음이었었죠. 유치하게 신문에까지 보도됐습니다. 거기 나왔죠. 1번 국가가 하는 등록에 대해서는 면허세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2번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등록에 대해선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된다? 부과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 등록이다 하면 요거예요. 비과세는 국가가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공익사업 했을 때. 세 번째, 내가 불쌍하게 됐을 때. 비과세 요건은 3개뿐이 없습니다. 세법에서. 국가, 그 다음에 공익사업, 내가 불쌍하게 됐을 때. 그럼 1번은 국가가 하는 거고요. 2번 기타 등록에 대해선 불쌍한 게 1번 밑줄 회사 정리, 특별 청산. 회사를 정리한다든가 청산하는 건 회사 그만둔다 이거예요. 그만두게 되면 오죽하면 그만두겠어요. 거기에 따른 등록에 대해선 등록면허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정부정책, 행정 공무원이 실수했을 때 뭐냐 하면은 충청북도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합병을 했죠. 그럼 청원군이 어디로 들어갔죠?
청주시로 들어갔죠. 그럼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죠. 이럴 때 등기하는 것도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구 평형으로 계산했죠. 20평, 30평형 이렇게. 이게 단위가 바뀌었죠. 제곱미터로 바뀌었죠. 이거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를 했어요. 변경해야 되겠죠. 정부의 실수니까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2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정부 정책 변경이에요. 어떤 게 있나?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그 다음 지번 변경, 계량단위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무덤. 짠하죠. 짠하죠. 무덤이에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무덤에 대고서 빨리 신고하셔야죠. 이거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게 목소리 톤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놀라지 않지만 집에 잠자기 전에 소름 끼칩니다. 일어나시죠. 신고하러 가셔야죠. 무덤에 관한 것은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불쌍하죠. 압류했을 때, 압류 해제했을 때, 압류나 압류 해제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조금 남았거든요. 요거에 관한 건 등록면허세 두 문제가 나옵니다. 2017년에. 근데 요번에는 2018년에는 한 문제 정도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비교해보면 등록면허세가 한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는 올해 갔어요. 한 문제, 그 다음에 작년에 두 문제. 그러니까 요번엔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됩니다. 1시간 정도 공부해서 한 문제면 괜찮잖아요? 노. 공부를 해야 그것도 한 문제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빼먹는 거 없이 오늘 완전히 정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부가징수 나와 있고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가산세도 그렇고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